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위기 아동들을 돕기 위한 청소년 봉사축제도 열렸습니다. 주말 행사 소식 송창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뒀던 황토현 전적지. 평등과 자유, 민주정신 등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기념제에서는 농악 경연대회와 농민군 위령제, 각종 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도청 앞 광장에 아나바다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증한 헌옷과 가방, 책 등에서부터 직접 만든 빵과 과자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네팔 어린이들과 국내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빵도 사 먹어보고 인공호흡도 해보고 이런 많은 행사를 해서 기분이 좋지만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상영을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예년보다 관객 수가 크게 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축제 공간이 세 곳으로 나뉘면서 상대적으로 활기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회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4시쯤 러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무주와 터키 삼순시 가운데 한 곳을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삼순시 유치단은 집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각각 대회 유치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제각각 운영하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3개의 상생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상생협의회를 단일화한 뒤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들이 희망하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 전문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선 개편의 핵심인 지간선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말하는 가장 큰 불편은 길고 복잡한 노선입니다. 이른바 굴절 장거리 노선 탓에 가까운 목적지를 돌아서 가야 하는 겁니다. 또 타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바로 가는 노선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죠. 외곽 지역은 연결 노선이 적거나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정거장이 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노인분들 병원 한번 나가려면 한 30-40분씩 이렇게 걸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불편한 노선은 버스 이용객 감소와 버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에 따라 전면적인 노선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민들이 희망하는 버스 노선을 조사합니다. 노선 개편의 핵심은 버스 노선을 큰 길과 작은 길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이른바 지간선제 도입입니다. 전주시는 완주군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지간선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굴곡 노선이라든지 장거리 노선이 이제 바로 잡혀서 직선으로 이제 운행이 되기다 보면 아무래도 통행 시간이 좀 단축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시성을 좀 확보할 수 있고.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노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과 익산의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콜택시 도입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저상버스는 올 연말까지 군산에 8대, 익산에 13대가 도입되며 내년에도 군산과 익산에 각각 10대와 25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내년까지 군산과 익산 두 곳에 모두 13대가 새로 운행합니다. 군산 비응항이 방파제 위치 선정이 잘못돼 태풍 때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일부를 제거하고 330m를 새로 쌓아야 하지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 3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놓인 빙항입니다. 태풍을 피해 찾아온 어선들로 가득 찰 이곳이 오히려 한산합니다. 태풍이 불 때면 오히려 비응항의 파도가 더 높게 일어 정박한 배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고 높이가 한 5m에서 6m까지 항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양항 안에는 배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들을 올릴 수 있는 어선들은 무트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어선들은 여기서 군산항으로 전부 다 다시 그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파제가 있지만 태풍이 올라오는 남쪽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어 높은 파도가 항으로 곧장 들이닥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2년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방파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기존 방파제 130m를 제거하고 330m를 새로 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266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16년도 예산에 우선 그 방파제 확장에 대한 설계비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계획 반영이 되고 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사업을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파제 보강 공사가 3년째 중단되면서 1,700억 원이 들어간 비응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말 선출된 총장 임용 후보에 대한 정부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교무처장이 3달가량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주교대 총장 간선제 학칙에 관한 법적 다툼이 지난달 마무리돼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임명까지는 앞으로 1~2달가량 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7월까지 운영합니다. 그림책 도서관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은 7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그림책을 이용한 독후 활동과 도서관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김제시청 등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2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6월 1일 김제시와 부안군청에서 공공구매 상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 전북기자협회 체육대회가 JTB 전주방송과 전북일보 등 방송과 신문, 통신 등 11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에는 기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축구와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하며 친선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전주시 송천동 52살 문모 씨의 공구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발화지점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끈을 자르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오후에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는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쯤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